네, 안녕하세요. NFT 시장의 성장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정우입니다. NFT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이제 마켓의 거래량이 1100배 이상 성장한 마켓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을 하려면 굉장히 좀 시장이 초기 시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또한 일부의 어떤 버블이나 시장이 또 광기가 같이 존재를 해야지만 이 정도의 성장성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NFT 마켓 시장입니다. NFT란 것을 발행하고 NFT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수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2020년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이 NFT 시장에서의 거래량을 말하는데요. 70만 달러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뒤, 지난달 말이죠. 8월 넷째 주에는 8억 달러가 넘는 NFT 시장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마켓 볼륨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00배가 넘는 성장인데요. 옆쪽에 그래프로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NFT 시장을 이제 되게 중복된 개념의 카테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의 어떤 카테고리와 또 하나는 게이밍 카테고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게이밍 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남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 시장의 어떤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부 카테고리는 잠시 후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FT라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높은 가치를 띠고 있는지 NFT 특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핫한가? 갑작스러운 마켓의 성장을 동반하려면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NFT라는 것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디지털 아이템의 고유한 속성을 가진 디지털 아이템이죠. 이런 아이템을 표현하는 토큰의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2017년도에 NFT를 활용한 이제 게임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크립토키티라는 서비스였어요. 이제 고양이 키우기 게임인데 그 하나의 고양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NFT라는 아이템으로 구현됐어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 하나하나 아이템이 고유한 속성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서로 짝을 지으면 또 다른 이제 고양이 아이템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형질의 고양이가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고양이들이 다 다른 형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NFT로 구현했고, 그 NFT를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자산으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장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2017년도에 최초로 NFT를 활용한 게임 서비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NFT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방금 이제 크립토키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넌 펀저블 토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특성이고요. 대체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대체 가능한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러, 그리고 원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화 100만 원과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원화 100만 원은 같은 100만 원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 네, 1대1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1비트와 저기 철수가 가진 1비트가 같은 1비트코인이라서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 대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이제 크립토키티에서 설명드렸듯이 크립토키티의 고양이 하나하나는 각각의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교환이 안 되죠. 네, 이게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아이템을 구현할 때 NFT라는 토큰으로 구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그 NFT의 가치의 근원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단순히 고유한 속성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가 생길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기존에 같이 있었던 것들은 어떤 형태를 지녔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기존에 가치가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좀 존재를 해야지만 했어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 그리고 명품 백, 그리고 뭐 모나리자, 액자,
사진, 그리고 골동품 시계들,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왜 물리적으로 존재를 했냐면 물리적인 형태여야지만 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품을 감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진품을 감정하는 산업조차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제가 되지 않아야 그 희소성이 남아있고 희소성이 존재를 해야 그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 아이템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저 모나리자 그림을요, 어떤 실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패드가 있어서 아이패드로 모나리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것이 지금의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디지털 그림을 누군가한테 판매하고 나서 똑같은 그림을 거의 비용이 제로를 든 상태에서 복제를 해서 또다시 팔 수 있잖아요. 양쪽을 둘 다 팔았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고 진품인지 사실상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떡할까요? 이게 만약 가능하고 그 디지털 아이템의 진품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디지털 아이템도 우리가 물리적 아이템이 가치를 가졌던 것처럼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NFT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정리를 하면 NFT는 디지털 원본을 증명해주는 기술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누군가 소유를 했을 때 그 소유권,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NFT 현상이 과연 이제 이런 NFT의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나, 시장에 어떤 형태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프레임으로 나눠봤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을 가상으로 옮겨서 하는 NFT 형태, 그리고 가상에 있는 것을 현실 공간에서 보여주는 형태,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애초부터 만들어진 어떤 디지털 아이템을 NFT화 시켜서 가상 공간에서 활용한 형태, 이렇게 몇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NFT 케이스들을 이 프레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얼 투 리얼, 현실에서 현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저 명품백,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네, 눈으로 볼 수 있고, 네, 현실 세계에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가치가 부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NFT화를 시켜서 가상 세계에서 활용한 것들입니다. NBA 탑샷이라고 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농구 그림이 그려진 저 서비스인데요. 2019년도, 20년도에 굉장히 시장을 핫하게 만들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 그 NBA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영상 장면들을, 농구 샷 장면들이나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들을 영상으로 컷으로 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NFT화 시킨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NFT 매출만 6천억이 넘는 수준의 꽤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자체의 어떤 그 수집 문화, 그리고 카드 문화라는 것들이 맞물려서 좀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상에서 만들어져서 리얼, 현실 세계로 구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전시회 같은 게 있겠죠. 아이패드나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 만든 미술 작품들을 그려서 NFT화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아직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활용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액자 같은 데 넣어서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하고 그런 전시회를 열고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아직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분류해 볼 수 있는 게 애초부터 가상에서 만들어져서 가상 세계에서 활용되고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제 가상 투 가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크립토 펑크라는 아바타,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한 형태의 아바타 NFT인데요. 크립토 펑크도 이 부류에 속하고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입니다. 이런 형태도 속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특히 게임에서 적용되는 NFT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NFT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NFT를 활용해서 게임의 다양한 요소들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 쓰여진다는 개념이죠. 결국 가상에서 만들어져서 가상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런 형태의 카테고리들, 가상 투 가상, 애초에 디지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최근에는 이 시장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NFT라는 게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NFT의 트렌드를 한번 쭉 이제 시기열별로 좀 나눠가지고 트렌드 변전사를 좀 찍어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형별로 나눠봤고요. 지금 시기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고양이 키우기 NFT 게임은 2017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수집형 게임이죠. 그 고양이의 그 캐릭터, 특수한 캐릭터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형질의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양이들끼리 또 짝을 지으면 좋은 형질의 또 고양이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약간의 플렉스적인 요소, 약간의 또 유틸리티 요소를 섞여서 이 게임을 형성했고요.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NFT 시장이 그렇게 외부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시간 동안 이 크립토키티를 만들었던 데퍼랩스라는 회사,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그라운드엑스라는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가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을 만들면서 NFT를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18년도, 19년도에 그런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도 커졌고요. 그런 시기를 거쳐서 2020년도, 작년부터 NFT라는 것이 조금 더 시장에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서비스가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NBA 탑샷이라는 서비스예요. 네. 이 서비스가 준 가치는, 시장에 준 메시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팬덤을 활용해서 충분히 수집할 만한 가치의 영상이라면 NFT화를 시켰을 때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NBA 탑샷이 보여주게 된 거죠. NBA 탑샷을 만든 회사도 크립토키티를 만든 같은 데퍼랩스라는 회사가 구현을 해냈고요. 이 시장에서 다양한 NFT를 시도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올해 2월 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디지털 작가명 이제 비플이라는 이제 예명을 쓰는 작가가 그 5000일이라는 작품을 냅니다. 디지털 아트죠. 네. 5000일 동안 매일 하루에 그림 하나씩 그린 것들을 다 조합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은 사진들이 많이 모여서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작품이 그 크리스티라는 우리 그 전통 경매소에서 자그마치 6,930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최초로 이런 디지털 아트가 NFT화돼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높은 가격이냐면,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생존하는 작가의 그 현재 최고 낙찰 금액이 800억 원대인데, 이 비플의 5000일이라는 이 디지털 아트가 거의 7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된 거죠. 이게 준 메시지는 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그 NFT라는 게 그 가상세계 내에서만 쓰이는 코인충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티라는 경매소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좀 제도권의 경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품목으로 좀 반영이 됐다, 이런 의미로 좀 준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아트가 NFT로서 가치를 줄 수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디지털 아트 시장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작품들을 NFT화를 시도하는 작업들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흘러서 2021년 6월이죠. 몇 개월 됐는데요.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에 NFT를 적용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물론 이 게임은 6월 달에 나온 서비스는 아니고요. 1, 2년 전에 나왔는데 지난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큰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들을 NFT화 시킨 거예요. 그 NFT화 시키고, 그 NFT화 시킨 아이템을 내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는 거래를 통해서 엑시라는 그 NFT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그 게임 내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유틸리티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게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하루
이용자 수가 한 35만 명을 지금 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키워드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이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 많았는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이제 플레이 투 원,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실제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일자를 잃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엑시 인피니트와 같은 NFT 기반 게임들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을 정도로 현재 뭐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시 부각받은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콜렉터블로 아바타 형태 NFT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아바타 형태는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딱 10,000개만 발행된 이제 픽셀 아트형의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더 펭귄을 따서 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BAYC라고 해서 이제 원숭이를 형상화해서 NFT를 구현해낸 겁니다. 이런 이제 아바타형 NFT들이 지금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에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한 번 더 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는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FT 시장은 크게 2개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 이게 디지털 수집품의 하나의 카테고리와 그 이제 게임의 형태를 적용한 NFT 형태죠. 2개 형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뭐 아트와 콜렉터블 같은 경우는 좀 잠시 말씀드렸던 그 NBA 탑샷 같은 형태가 어떤 디지털 수집품으로서 그냥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게이밍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서비스는 뭐 NBA 탑샷이 아니라 그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게임에서 NFT 적용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단위로 이 NFT 시장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NBA 탑샷이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6월달, 7월달로 넘어가면서 엑시 인피니티를 주축으로 한 게이밍 쪽에서 NFT를 적용한 게이밍 쪽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7, 8월 달부터는 8월 달부터는 이제 크립토 펑크, 그리고 BAYC, 그리고 펭귄, 그리고 그런 아바타형 NFT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아트 컬렉터블 시장 내에서 세부로 어떤 이제 그 NFT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이제 오른쪽에 지금 표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아트 컬렉터블 시장에서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이제 아바타형 NFT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옆에 차트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남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제 차트의 막대가 크립토 펑크의 매출 성장률인데 특히 7월, 8월 달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 특히 이제 5월이나 6월 달 같은 경우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거래량만 나오던 이제 크립토 펑크가 지금 8월 달에 넘어서서는 거의 이제 우리 돈 한 3천억 원 정도의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는 아바타형 NFT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시장 거래량을 내므로 인해서 그 다음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수치들을 좀 봐보면 우리가 상반기 동안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NFT 시장의 카테고리가 좀 변화해 왔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플렉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NFT는 어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플렉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아바타형 NFT를 구매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프로필을 그런 아바타 NFT로 변경을 해서 자기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인싸인 것들을 증명해내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자기가 좀 뽐내는 요소로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플렉스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뽐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뽐내려면 가치가 없는 것은 뽐낼 수가 없잖아요. 그 NFT가 가졌던 그 특징,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 있는 어떤 원본을 구분해내는 것, 이게 진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품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해내는 거. 소유권에 대한 이동들이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이런 NFT의 어떤 특성들이 그 플렉스라는 어떤 뽐내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현재 NFT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사람들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NFT가 이제 크립토펑크의 7610번이라는 이제 NFT고요. 크립토펑크는 딱 10,000개만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610번이 비자가 최근에 이 7610번 크립토펑크 NFT를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을 알렸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NFT를 더 추가 구매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커머스나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현재 NFT 시장에서의 상위 10개 지금 그 프로젝트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7개가 크립토펑크, 그 다음에 BAYC, 그리고 뭐 펭귄,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아바타형 NFT로 구성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플렉스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런 이제 아바타형 NFT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반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결국은 이 NFT가 가격이 얼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물적인 가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려면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가치가 NFT의 가치와 굉장히 연계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왼쪽은 이제 BAYC라고 하는 최근에 이 NFT 하나가 600이더 정도의 이제 지난달 말에 거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그림 하나가 왜 저는 가치를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이 후속으로 이러한 형태의 NFT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NFT 모두 다 가치를 가지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오리지널리티도 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좀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라는 이게 가지는 요소가 요즘 크게 키워드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제한된 발행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도 만여 개로 발행량이 딱 제한이 됐고, 이제 크립토키티가 2017년도에 제일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비스가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많이 활성화되거나 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수량의 NFT들이 계속 발행이 되게 됐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짝을 짓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무한대의 NFT들이 발행되는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런 형태의 NFT보다는 현재는 어떤 제한된 발행량을 가진,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진 이런 NFT의 좀 시장은 좀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NFT 시장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 뎁레이더에서 자료를 조사한 리서치에 따르면요, 그 디파이 사용자,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 생태계가 19년, 20년도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85%가 NFT를 소유한 지갑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이 사용자랑 NFT 사용자가 거의 중복을 한다. 현재 디파이 사용자는 이더리움 현재 기반으로 한 300만 명 정도 글로벌에 좀 있다고 봐요. 그러면 NFT 사용자는 훨씬 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디파이에 NFT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탈중앙화 금융이고, 탈중앙화 금융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초 자산, 기초로 잡히는 담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될 것 같은데, 현재 NFT 시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보면 NFT 시장은 2019년도에 한 7,500만 달러에 좀 불과했는데요. 이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한 33억 8천만 달러, 거의 한 45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 가상 투 가상으로 만들어진 NFT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도 NFT화 시켜서 어떤 실물에 대한 인증까지 한 역할까지 넘어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랑 연계를 해서 본다면 현재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는 기초 자산이 대부분 가상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 자산으로 기초 자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그 위에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이 되거나 폭락이 되면 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가 한 번씩 굉장히 큰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거든요. 시스템이 중간에 무너지는 뭐 디파이 서비스들도 나오고요. 네. 이런 자산이 디파이가 훨씬 더 커지려면 안정된 기초 자산, 예치를 할 수 있는 담보 자산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디파이 생태계에서 전체 예치 자산의 규모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게 더 커지려면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가상 자산이 시가총이 훨씬 더 커지거나 새로운 가상 자산들이 계속 출현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NFT라는 게 하나의 추가된 예치 자산과 담보 자산을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큰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NFT가 거기에 예치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NFT와 디파이의 결합된 형태가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이런 형태로 아마 시장이 좀 발전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NFT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어떤 추세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그 NFT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뭐 어떤 특징들 이런 거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NFT 이후에 어떤 발전을 보일 거냐. 그래서 디파이 시장과 많이 연계돼서 그 시장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오늘 쭉 다뤄봤습니다. 네, 이 시장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내재 가치가 없고 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보이길 수는 있으나 그런 변동성은 단기간에 나올 것 같으나 좀 길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나중에 NFT라는 게 나오기 전과 후에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시대가 구분될 정도로 좀 포텐셜을 가진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